21번 문제입니다. 원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한 바퀴 돌 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이 지나간 문제, 앞서 톱니바퀴 문제도 비슷했잖아, 그치? 이런 문제들은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점들을 표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원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야. 무슨 말이냐면 원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정사각형 둘레를 돌 건데 여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지. 그러다가 이 점에서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렇게 쭉 오다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거야, 맞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쭉 오다가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에서 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지. 선생님이 이걸 실제로 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또 이것도 톱니바퀴처럼 어질어질하지. 선생님이 여기 파란 색깔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야. 원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부분.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야지 잘 보이겠다. 자, 여기 이 민트색 보이니? 이 민트색 한 점, 이게 점이잖아, 점. 정사각형의 한 꼭지 점이니까 이 점에 원이 딱 한 부분만 닿고 이렇게 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야.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여기 딱 한 점과 원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원과 꼭지점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돌다 보면은 여기 쌤이 이렇게 표시해 놨듯이 이런 곡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쭉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여기도 직선 모양으로 이런 게 생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게 원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원이 지나간 자리 중에 직선 부분이 있고 곡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직선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 꼭지점 부분 있지?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는 원이 이렇게 약간 원이 그리는 게 곡선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도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이것들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넓이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곡선 부분. 이게 원의 몇 분의 몇이야? 원의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얘도 원의 4분의 1. 그리고 얘도 원의 4분의 1. 그리고 얘도 원의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합하면 원 한 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 길이는 왜 8인가요? 이걸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8이잖아. 8.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의 크기 이거 이 원의 지름이 얼마야? 원의 지름이 8이야. 이게 8이야. 8.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원이 아니라 그냥 8cm짜리 이런 막대기라고 생각해봐. 이 8cm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정사각형 뭐라고 하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쭉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되겠지. 색칠. 계속 이렇게 8cm만큼 계속 이렇게 색칠되겠지. 이렇게 오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딱 이 점에서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자, 여기 8cm.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좀 다 지워볼까? 자, 여기 8cm지.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는 계속 여기 꼭지점에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8cm, 8cm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전부 다 8cm지.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꼭지점 부분 있잖아. 정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전부 다 8 같은 거리만큼 다 8cm만큼 떨어져 있네.
그게 뭐야? 그게 원이잖아. 원의 일부. 원의 일부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가 좀 되려나? 그래서 얘가 8cm인 이유는 원의 지름이 얼마? 원의 지름이 8cm니까. 그래서 여기 그 정사각형에서부터 이쪽 가장 떨어져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야? 8cm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겠으면 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원의 지름이랑 똑같은 크기, 원의 지름이랑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가 이렇게 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4분의 1, 여기가 90도인 이유도 사실 그 막대기로 아까 생각해보면 설명이 되는 게, 막대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도는지 잘 관찰해보면 봐봐.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대기가 쭉쭉 와. 여기까지 계속 오지. 그러다가 언제부터 회전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오는 순간. 여기가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 있지, 이거. 얘랑 딱 맞았을 때, 얘까지만 일직선을 유지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돌기 시작해, 이렇게. 이해되니? 그리고 언제까지 도냐면, 딱 여기 세로 부분 있지. 이 정사각형의 세로 부분이랑 딱 일치할 때까지 회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가지. 그치? 자, 그래서 얘 정사각형이잖아. 여기 몇 도? 90도지. 자, 이렇게 몇 도일까? 직선이잖아. 몇 도? 180도. 여기 몇 도야? 90도네. 그럼 이쪽은 몇 도겠어? 당연히 90도지. 그리고 언제까지 돈다고 했어? 여기 세로랑 딱 일직선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돈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가 되겠네. 여기의 각도가 90도지. 가운데 중심 각도가. 따라서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린 이제 넓이 구해봐야 되니까 넓이 구해봅시다. 넓이 아까 원의 4분의 1이 4개 있었잖아. 이게 4개 있었지. 그러면 원 한 개의 넓이랑 똑같았었어. 이거 한번 먼저 구해보자. 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알아야지.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 8이잖아. 그치? 8 곱하기 원주율 3 하면 64에다가 3 곱하면은 얼마지? 192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로는 20. 여기 정사각형의 가로랑 똑같겠지. 그리고 세로는 얼마? 원의 지름 8cm.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가로는 여기에선 얘가 세로가 되겠네. 세로는 20. 똑같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그리고 가로는 원의 지름.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 전부 다 넓이가 똑같아. 이 보라 색깔은. 그치? 직사각형들 넓이 구해봅시다. 직사각형 몇 개 있어? 직사각형 4개 있었어. 근데 전부 다 넓이가 똑같았어.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20 곱하기 8 하면 돼. 얘가 160이지. 이게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160에다가 4를 곱한 640이 되겠네. 우리는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해주면은 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네. 더해보면 832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83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이 움직이는 건, 원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이 약간 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을 봤더니 여기 갈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네. 선생님이 각각 부분별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크게 곡선 부분이 있고, 그치? 그리고 직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도형을 좀 관찰해 보자.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먼저 가장 바깥쪽에 이 도형. 이거 뭡니까? 반원이지, 그치? 반원이 하나 있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조그만 반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도형, 반원이 2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가운데 이 점이 반원의 중심이 되는 점이겠지. 자, 그거에 유의해서 먼저 직선이 좀 더 쉬워 보이잖아. 그치? 직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작은 반원 기준으로 볼게. 자,
여기에서부터 작은 반원의 한 점까지의 거리. 지금 얘가 가운데 있는 게 반원의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원의 한 점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반지름이라고 하지. 근데 그게 얼마? 3cm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네. 그럼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얘도 반지름이라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 반지름으로 3이겠지.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 3이겠지. 그치? 반지름이잖아.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넓혀보자. 큰 반원이지. 큰 반원 보자. 큰 반원. 자, 여기 반원의 중심이지, 가운데. 여기서부터 반원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 뭡니까? 반원의 반지름이지. 얼마야? 여기 3, 그리고 여기도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반원의 반지름 6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큰 반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6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그래, 얘가 3이니까 여기도 3이겠지. 그러면 그 직선 부분은 전부 다 구한 것 같아. 구해볼까?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3. 3이 몇 개? 3이 4개네. 아, 직선 부분은 3이 4개. 3, 4,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곡선 부분 한번 보자. 자, 곡선 부분은 민트색 부분도 있고 빨간색 부분도 있고 보라색 부분도 있는데 민트색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을 합하면 얘랑 얘 합하면 봐봐. 뭐가 돼 이거? 원주의 딱 2분의 1 절반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곡선 부분은 작은 반원이라고 하자. 작은 반원의 곡선 부분이지. 이게 민트 더하기 빨강이야. 맞니?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또 보라 색깔 바깥쪽에 여기 보라 색깔 있잖아. 여기에다가 보라 색깔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자. 작은 반원의 곡선 부분은 구하기가 쉽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원주에 얼마? 원주 구한 다음에 원주에다가 2분의 1 원주의 절반이잖아. 그치? 그럼 원주 구해보자. 이거 쉽네. 여기 이거 이 원의 원주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거야. 자, 원주 구할 때 뭐 필요합니까? 이거 여기 이쪽에다 쓸게. 이렇게 원주 구할 때는 지름이 필요하지. 지름 얼마?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 원주율 3,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9가 나오네요. 아, 작은 반원의 곡선 부분은 9.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이거 보라 색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 120도 이거 왜 나왔을까?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아? 120도라고. 전체 원의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일까? 원 각도가 몇 도야? 360도지. 그 중에서 얘 몇 도야? 120도네. 아, 그럼 보라색은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인지 알 수 있어. 360도가 전체인데 그 중에 120도 약분. 그리고 얘 12로 나누면 3분의 1이네. 아, 보라색 부분은 전체 원에 보라색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렇다면 보라 색깔 부분은 원주의 몇 분의 몇이겠어? 당연히 원주의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얘는 큰 원의 보라 색깔 부분은 원주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큰 원의 원주 한번 구해볼까? 큰 원의 원주 구하려면 큰 원의 지름 알아야지. 큰 원의 지름 얼마입니까? 6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얘 반지름이 6이야. 그럼 지름은 얼마? 12. 그럼 12에다가 뭐 곱해? 원주율 3. 근데 그거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계산하면 얼마? 12가 되겠네.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자, 여기 부분은 9였고 보라 색깔 부분은 10이었고 직선 부분은 10이었고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 10이랑 12 더하면 24. 거기에다가 9를 더하면 33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다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색칠한 부분은 지금 그림 보면 초록 색깔, 약간 초록색 계열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좀 진하게 반원들 3개를 표시를 해봤는데 반원이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래.
그러니까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얘가 뭐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얘가 뭐야? 이게 반원의 뭐야? 지름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변,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어. 그게 요 부분이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엔 오른쪽 빨간색으로 그려진 얘 있지? 이 반원. 얘도 뭘 지름으로 한 거야? 직각삼각형의 한 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6cm.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은 직각삼각형의 한 변. 얼마? 10. 얘를 반원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는 반원이 일단 3개가 나오지.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여러분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있어. 이거.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여러분은 반원의 지름들을 알고 있어. 지름을 안다는 건 반지름을 안다는 거지. 반원의 반지름 알면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넓이를 이미 너희들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상한 모양인 1번 그리고 3번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물론 이것도 한 번에 바로 선생님처럼 보이는 건 어렵겠지 당연히.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해야 선생님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저거랑 더해서 저걸 막 빼는구나, 이게 보일 텐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연습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실력을 늘려야지.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전체 넓이를 다 더해.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반원.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반원. 그치?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거기에서 뭐만 싹 빼버릴 거냐면 이 부분을 싹 빼버릴 거야. 전체 넓이에서 이 부분을 빼버릴 거야. 그럼 뭐만 남겠어? 1번 부분과 3번 부분이 남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하나씩 구해볼게. 먼저 파란색 반원부터 구하자. 자, 반원이니까 뭐 알아야 돼?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알아야겠지, 그치? 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각 변을 지름으로 한다 했어. 그럼 파란색은 어디 위에 변에 있어? 8cm 짜리 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반원은 8cm가 지름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반지름 얼마? 4. 반지름이 4야. 반원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면 되고 약분해서 계산하면 24가 되겠네요. 빨간색 한번 해볼까? 자, 빨간색 반원. 자, 얘는 마찬가지야. 반지름 뭔지 찾으면 되지. 반지름 뭡니까?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3이겠지.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원주율 3 하면 2분의 27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뭘 더하면 전체가 나오지? 지금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야. 전체 넓이 구하려면 아직 뭐 남았어? 삼각형 남았지. 삼각형 한번 해보자.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2부터 먼저 쓰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여기가 직각이니까 8이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6일 테고, 그치? 6이 밑변이라고 하면 8이 높이 역할을 할 테고, 뭐가 밑변이고 뭐가 높이든 상관없이 둘 다 밑변과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얘 약분해서 계산하면 24가 되겠네. 얘 때문에 숫자가 조금 안 예쁘네, 그치? 그런데 일단 놔둬봐봐. 왜냐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 한번 보자. 여기에서 이제 뭘 빼줄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노란 색깔 반원을 빼줄 겁니다. 한번 빼주겠습니다. 자, 얘는 넓이 또 구해야지. 노란색. 자, 노란 반원. 반원이니까 일단 2분의 1 쓰고, 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지. 숫자가 안 예쁘네. 2분의 75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숫자가 막 딱딱 중간에 예뻐지는 게 없는데 그냥 더해야지 뭐.
그리고 얘도 숫자가 요러니까 좀 바꿔주자. 어떻게? 뭐 얘 13.5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3과 2분의 1로 바꿔도 되고, 얘는 또 뭘로 바꿔줄까? 얘는 37.5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줍시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24랑 24 여기 있는 걸 먼저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겠지. 24랑 24 더하면 48. 자, 48에다가 13.5를 더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37.5를 빼는 거야. 자, 얘 해보면 61.5가 되겠지. 그치? 거기에서 37.5를 빼주면 되겠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세로셈으로. 자, 여긴 0이 되고 4 그리고 2 이렇게 되겠네. 24가 되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한 변이 3cm인 정삼각형이 있고 이 정삼각형의 끝에 꼭지점, 한 꼭지점인 기역에다가 길이가 9cm인 실을 고정시켜 놓을 겁니다. 이 상태로 점 리을을 잡고 한 바퀴를 뺑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겠지. 점 리을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또 단순하게 보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쪽 위까지 이렇게. 응? 그러면 그냥 반지름이 9cm인 원의 원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9니까 지름은 18일 테고 18에다가 원주율 3 곱하면 54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 54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삼각형이 그럼 왜 있겠어? 이거. 이 삼각형이 정말 색종이 그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높이가 좀 있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줄이 이 삼각형을 뚫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돼. 왜? 이 삼각형이 어느 정도 높이가 좀 있는 삼각형이야. 높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줄로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뚫고 가고 이게 안 돼.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반지름이 9cm인 이런 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되려면 반지름이 9cm인 원이면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 관통할 수 있어 없어? 관통을 못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리을을 잡고 여기 민트 색깔 이쪽 리을을 잡고 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때 리을이 움직이는 거리를 이제 나타내 본 거야. 그게 바로 민트색 부분이겠지. 선생님이 그리고 이거 파란색 이거 있잖아. 이거 몇 센티미터일까? 그렇지. 몇 센티미터? 전부 다 9cm야. 왜? 끈을 잡고 똑같은 끈이 아니라 실인가? 똑같은 실을 잡고 쭉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고정된 부분에서부터 리을이 있는 데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9cm일 거야.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제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이걸 넘어서 색깔을 뭘로 해야 될까? 빨간 색깔을 얘로 해볼까?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는 못 가. 왜? 삼각형을 관통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삼각형 변 기역 니은까지는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몇 센티미터로? 9cm짜리 끈이 쭉 갈 수 있어. 여기도 9, 여기도 9cm, 여기도 9cm, 여기도 9cm. 그럼 이거 마치 뭐 같아? 원의 일부분 같네. 그치? 원의 일부분. 원의 일부분 맞아. 너희들 말대로. 자, 그리고 이 각도가 몇 도인지 구할 수 있거든?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면 다시 오랬다. 다시 하자. 당황스럽다. 깜짝 놀랐네. 정삼각형이니까 이쪽 각도가 몇 도입니까? 60도잖아. 그치? 60도고 그럼 당연히 반대쪽 좀 크게 줘야 될까? 이렇게? 60도. 이렇게 써줘야겠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이쪽 각은 몇 도? 이 두 개가 나란한 직선 180도잖아. 그럼 180도에서 60도를 뺀 얘가 120도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지금 이 모양은 원의
1부분인데 몇 분의 몇일까? 원은 360도잖아. 근데 그 중에서 120도야. 그러면 360분의 120 하면은 약분. 36분의 12. 자, 12로 나누면 1, 12로 나누면 3. 아, 3분의 1이구나. 전체 원의 3분의 1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아직 안 끝난 거야. 기억, 니은을 넘어가서 과연 이쪽에서는 어떤 모양의 원이 그려질까? 이쪽으로도 계속 돌릴 거 아니야. 손잡이를 잡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여. 삼각형을 이렇게 관통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얘는 못 움직이고 기억, 니은은 딱 고정되어 있어. 삼각형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기에 그냥 고정이야.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애는 이쪽 끄트머리 부분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노란 색깔 이 부분. 이제 더 이상 기억, 니은 이 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삼각형에 고정이 돼 버렸거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뒤쪽에 있는 얘입니다. 그럼 얘가 몇 센티미터일까? 이거 정삼각형이라 했고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얼마? 전체가 9였잖아. 이거 전체가 9였지. 그 중에서 3을 딱 빼주면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니? 6cm가 됩니다. 얘가 노란 색깔. 전부 다 얼마? 거리? 얼마? 전부 다 얼마야? 전부 다 6cm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원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120도야. 이 각도가. 왜? 여기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그래서 반대쪽 각이 120도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지금 이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도 원의 몇 분의 몇이야? 얘도 원의 3분의 1이겠네. 그치? 왜? 원은 360도인데 이거 가운데 각이 몇 도야? 120도잖아. 약분하면 얘가 3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럼 또 여기서 끝났을까? 이거 니은 디귿 여기 있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어디도 고정돼 버려. 여기도 이제 고정돼 버려. 여기도 못 움직여.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 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 따라서 마지막에는 요렇게 될 거야. 이쪽 부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지금 어디가 고정돼 버린 거야? 얘 고정되어 있고 얘도 고정돼 버렸어. 그럼 전체 끈의 길이는 9cm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3cm 고정, 여기 3cm 고정. 그러면 남아있는 거 얘 얼마야? 3cm 밖에 안 남아있겠네. 얘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까지 돌아가겠네. 딱 3cm 하면은 여기서 끝나겠네. 그치? 남아있는 3cm가 요렇게 다 돌아가면은 여기서 딱 끝이 나겠네. 마찬가지로 각도도 120도. 왜? 이쪽이 정삼각형이라 60도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끈이 움직이는 모양들을 다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은 움직이고 어떤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 문제야. 자, 이걸 깔끔하게 이제 그림을 다 빼주면, 직선 부분을 다 빼주면 이렇게 남을 텐데, 각각의 이제 그 민트 색깔, 그리고 뭐지 이거?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이 부분의 길이를 재주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리을이 움직인 거리. 지금 민트 색깔 선, 얘는 다 끝이잖아. 끝. 전부 다 이 리을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리을이 여기 있겠지. 아직도 여전히. 여기선 리을이 또 이렇게 돌 거야. 그리고 리을은 아직도 여기 끝에 있어. 그리고 이만큼 돌겠지. 따라서 저 색깔들의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원주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원주의 일부. 왜? 얘네들이 전부 다 원의 각도들도 전부 다 어때? 120도 전부 다 똑같잖아. 다 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면 원주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 원주의 일부잖아. 원주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겠네. 얘도 원주의 3분의 1. 얘도 원주의 3분의 1이야. 그럼 먼저 민트색부터 구해보자. 민트색은, 자, 민트 색깔 부분의 원은 요 큰 원이잖아. 그치? 그럼 얘의 원주 구해보자. 원주 구할 땐 지름 필요하지. 지름 얼마? 지름은 18이지. 그치? 얘는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거. 자,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지름은 18이야.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원주를 3,
근데 이것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18. 그리고 노란 색깔. 얘는 이제 이것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럼 지름이 얼마입니까? 지금 반지름 얘가 6이잖아. 그럼 지름 얼마? 12. 자, 그럼 12에다가 3을 곱하면 원주가 될 텐데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또 3끼리 약분돼서 12가 나오겠고. 보라색은 어떻게 하겠니? 보라색은 지름 얼마야? 반지름이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이잖아, 3. 그럼 지름은 얼마? 지름은 6. 원주 구해야 되니까 원주를 3 곱하고 그거에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6이 되겠네. 얘네들을 뭐 하면 돼?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36이 되겠네. 25번 문제입니다.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디귿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 넓이는 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 알려줄 건데 첫 번째 풀이는 좀 어려운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초등 수준에서는 2번 문제로 푸는 것도 충분히 잘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반원의 이 부분들 있지.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똑같이 무슨 도형이야? 반원이야. 그리고 반원의 지름이 똑같습니다. 얘도 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과 똑같고 얘도 반원의 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과 똑같지. 따라서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뭐가 같아?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넓이는 지금 아까 이 부분이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여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가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 이 전체 원의 딱 절반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색칠하면은 가의 넓이는 전체 큰 원의 절반과 똑같아지겠지. 따라서 반원의 넓이, 가의 넓이는 좀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도형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반원이야. 구할 수 있겠네. 반지름을 알면. 그리고 그걸 제외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부분의 주변에 파란 색깔 반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노란 색깔 반원이 있네. 얘는 그래서 파란색 반원에서 노란색 반원을 빼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겠지. 아직 넓이를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할게. 거기에다가 여기 위쪽에 있는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은 나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한번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었는데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디귿의 비가 2대 1이래. 이걸 우리는 이용할 거야. 그리고 작은 거. 이 중에서 기역 니은이랑 니은 디귿이랑 뭐가 더 짧아? 기역 니은이 2고 니은 디귿이 1이니까 얘가 더 짧지. 그래서 얘의 길이를 어차피 우리 둘 다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네모의 몇 배? 2배니까 네모 곱하기 2가 되겠지. 물론 이때 선생님 저는 큰 거 얘를 네모라고 할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네모의 2분의 1이 돼버리지. 네모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둘 다 모를 때 어떤 걸 네모로 잡냐라고 할 때 대부분은 작은 걸 네모로 잡습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분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도 짧은 길이, 니은 디귿을 네모, 그리고 긴 길이를 네모 곱하기 2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다가 네모 또는 네모 곱하기 2를 써보면 니은 디귿은 여기 있거든. 여기. 파란 색깔 여기 보이니? 얘가 네모야. 그리고 니은 디귿이 아니라 기역 니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데가 기역 니은입니다. 얘는 네모 곱하기 2.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한 이 길이는 전체 원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얘는
반지름과 똑같지. 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네모 곱하기 2랑 이 부분 빨간 색깔 네모를 뭐 한 거야? 더한 게 큰 원의 반지름이겠네. 그럼 뭘까? 네모를 두 번 더한 거에다가 네모를 한 번 더하면 네모를 총 몇 번 더한 거? 세 번 더한 게 되겠지. 따라서 전체 원의 반지름 그걸 보라색으로 내가 표시해 볼게. 얘는 네모 곱하기 3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반지름을 다 모르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 볼게. 먼저 가부터 구해 보자. 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의 넓이는 아까 요 부분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림에 칠한 이 부분이 뭐랑 똑같다고 했어?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이랑 똑같다 했잖아. 따라서 가의 넓이는 전체 원의 절반이랑 똑같네. 전체 원의 얼마? 절반. 이건 쉽겠네. 그럼 원의 넓이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원의 넓이 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지. 전체 원의 반지름 뭡니까? 여기 이거였잖아. 네모 곱하기 3.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부터 시작하고요. 반지름이 얼마? 네모 곱하기 3이었어. 또 여기에다 반지름 또 곱하지. 그리고 원주율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순서 막 바꿔도 되지? 정리해보면 곱하기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몰아넣고 모르는 네모만 뒤로 이렇게 딱 빼놓을게.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리고 얘 계산할 수 있지. 자, 2분의 1에다가 333 곱하면 2분의 얼마? 27이 되고 네모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네. 가의 넓이는. 벌써부터 좀 어렵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풀이라는 거야 일단. 그래도 이 풀이대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쉬운 풀이 알려줄게. 그 다음엔 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분을 구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 반원의 넓이 이 조그만 것부터 한번 먼저 구해볼까? 자, 얘 구하는데 얘도 별로 좋지가 않네. 봐봐. 이거 구할 거야. 반원의 넓이, 원의 넓이 구할 때는 뭐 필요해? 반지름 필요하지. 근데 니은 디귿 얘가 네모야. 그럼 얘 절반은 뭐겠습니까?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겠네. 그치?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나의 넓이는 일단 조그마한 반원, 작은 반원이라고 할게. 반원. 자, 얘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지금 지름이 그 네모니까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네모겠네. 와, 벌써부터 어렵다. 자,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쓰고 시작하고 얘 반지름은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반지름이야. 거기에다가 또 반지름을 한 번 더 곱하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와, 전부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순서를 막 바꿔도 되지. 그러면 숫자를 앞으로 쭉 몰아주고,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3까지 몰아주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3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되네요. 근데 이거 하나 말고 또 뭐도 있었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해줘야지,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큰 원의 반원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 여기 있는 조금 작은 반원 있지? 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 구하기가 벌써 귀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여기 전체 큰 반원 있지?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건 이미 구해놨잖아. 얘는 가의 넓이와 똑같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의 넓이를 더해주는 거랑 똑같지? 이미 큰 반원 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뭐 빼줘야 돼? 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치? 근데 이 부분에 지름은 뭘까? 지름은 보라 색깔이랑 빨간 색깔 얘를 더해준 게 지름이 되겠네. 얼마? 네모 곱하기 3에다가 네모 곱하기 2 더하면 돼. 네모를 3번 더하고 네모를 2번 더하고 그럼 네모 몇 번 더한 거야? 5번 더한 거네. 자, 얘를 빼줘야 돼. 자, 그러면 네모를 5번 더한 게 지름이니까 그럼 반지름은 뭐겠습니까? 네모를 2.5번 더한 거지. 와, 너무 복잡한데? 풀기 싫지? 나도 지금 풀기가 싫어서 그래. 자, 아무튼 해보자. 네모에 2.5번. 아, 2.5번은 쉽지 않아. 자,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2.5는 2분의 5랑 똑같지? 그래서 반지름은 네모 곱하기 2분의 5. 여기에다 또 반지름, 네모 곱하기 2분의 5. 거기에다가 원주율 3. 요렇게 해주면, 조그만 반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줍시다.
숫자는 숫자끼리 쭉 몰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네모는 네모끼리 쭉 몰아. 와, 그럼 숫자 얼마야? 8분의 75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이게 돼. 아까 가의 넓이 이거 얼마였어? 27, 2분의 27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그러면 이제 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모을 게 다 끝났어. 가장 작은 반원은 요거. 그 다음은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얘를 뺀 거. 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되겠네. 어우, 계산이 어마어마할 거야. 계산은 이제 다 했다고 치고 결과만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됩니다, 이거. 2분의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돼. 그럼 이제 가의 넓이도 구했고 나의 넓이도 구했지. 자, 그러면 가의 넓이는 요거, 나의 넓이는 요거. 뒤에 네모 곱하기 네모는 똑같아. 그럼 몇 배인지 차이 알고 싶으면 얘랑 얘가 몇 배 차이인지만 보면 되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가는 나의 몇 배니? 자, 얘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해주면 3이 나오지. 3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풀이는 정말 아주 어려운 풀이야. 여러분이 모르는 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네모로 잡고 한다는 게 초등 수준에선 매우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 따라서 이 풀이 말고 우리는 뭐 정확하게 가의 넓이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나의 넓이를 구할 필요도 없고 단지 가와 나가 몇 배 차이인지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우리가 기본 문제 풀 때 이런 거 배웠거든. 봐봐. 자, 원이 두 개가 있어. 자, 얘 반지름은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보다 2배가 더 커. 그럼 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배 더 크니까 네모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반지름이 이렇게 2배 차이나. 그럼 넓이는 몇 배 차이 납니까? 넓이는 2배 차이? 아니야, 2배 아니라고 했잖아. 넓이는 4배 차이입니다. 선생님 왜 4배죠? 왜 4배야? 자,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 넓이 단위가 뭐야? 제곱 센티미터잖아. 이 제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까지도 조금씩 했을 텐데 가장 먼저 나오지 이런 거. 제곱, 세제곱 이런 거. 거듭 제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살짝 얘기해 줄게. 이쯤 되면 좀 중학교 거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중학교 거 하고 있는 애들 꽤 있던데 그러니 이해가 되긴 될 거야. 자, 제곱이 무슨 뜻입니까? 얘는 2번 곱한 거야, 2번. 제곱 센티미터가 뭐야? 센티미터 단위를 2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넓이 생각해봐.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를 2번 곱합니다. 삼각형 한번 볼래?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잖아. 밑변 당연히 길이의 단위니까 뭐 센티미터 이런 거겠지. 높이 길이의 단위니까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잖아. 자, 얘는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지. 2분의 1 센티미터 곱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건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그냥 2로 나눠준다라는 뜻이고 센티미터 단위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2번 곱해진 거잖아.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이러니까 센티미터를 2번 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넓이, 원의 넓이 할 때도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잖아. 왜 그럴까?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얘 단위는 센티미터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또 반지름. 얘도 단위 센티미터지.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은 단위가 있습니까? 아니야. 원주율은 단위가 없지. 그치? 원주율.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센티미터지.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맞아.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길이 단위를 2번 곱한다. 그럼 지금 이거 길이 단위가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이 원들? 2배 차이 나지. 2배 차이 나지. 그러면 2번 곱해서 2배 차이를 2번 곱했으면 몇 배가 되겠니? 4배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한번 얘 2번 곱해봐. 네모 곱하기 2에다가 네모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되니?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그 다음 2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가 되지. 자, 그럼 봐봐.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몇 번 더해준 거랑 똑같아. 4번 더해준 거랑 똑같아.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아. 한 번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럼 몇 배 차이? 4배 차이가 되는 거야. 이래서 그 반지름이 2배 차이 나면 넓이는 몇 배 차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반지름이 3배 차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럼 넓이 몇 배 차이 날까? 얘도 봐봐. 반지름 네모 곱하기 3에다가 반지름 네모 곱하기 3.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자, 몇 배가 더 클 것 같아?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 3 곱하기 3은 얼마? 9. 이렇게 써도 되지?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 자,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9번 더한 거.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한 번 더한 거. 몇 배? 9배. 9배 차이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모에는 얘들아 여기 비어있는 네모 있지. 이 네모에는 어떤 수가 오더라도 전부 다 넓이 차이는 9배가 될 거야. 선생님 진짠가요? 또 이런 거 확인해 봐야지, 그치? 자, 네모가 만약에 1이야, 1. 네모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3, 얘는 뭐가 돼?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 3에서 27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원주율 3 해가지고 몇이 됩니까? 3이 되지. 몇 배 차이? 9배 차이 되네. 선생님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네모가 좀 지워버리고 네모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네모 곱하기 3은 얼마? 8이 되겠네. 큰 것부터 구해보자. 8 곱하기 8 곱하기 3 이하면 64에다가 3 곱하니까 192. 자,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되겠네. 아니지. 뭐야.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2에다가 3 곱하면 8이 아니라 6이지. 이런 식. 순간 그래서 9배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네. 그럼 얘가 108이 되잖아. 몇 배 차이? 9배 차이 나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어때? 넓이의 차이는 계속 9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거를 막 네모, 선생님이 아까 먼저 풀었던 방법처럼 막 네모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구하기 쉬운 편한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몇 배 차이인지는 어차피 똑같아. 무슨 수를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처럼 네모를 쓰지 않고 그냥 2대1의 비만 맞도록 2대1의 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게 뒤에 것보다 2배 더 크게 그것만 해주면 편한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계산해도 전부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니은 디귿의 길이를 4cm라고 잡을 거고 기역 니은의 길이는 그것보다 2배가 더 큰 8cm라고 해서 풀 겁니다. 왜 이렇게 할 거냐면 8cm와 4cm는 비가 2대1이지. 그치? 8대 4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대1이잖아. 2대1이고 여긴 계속 우리가 반원을 구해야 되잖아. 반원 구하면 반지름 봐봐.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 지름. 반원의 지름. 이 조그마한 반원의 지름 4cm가. 근데 반지름은 얘 얼마? 절반이어가지고 반지름이 2. 이렇게 2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홀수라면 만약에 얘를 선생님 저는 1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얘 반원 구할 때 반지름 얼마로 해야 돼?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잖아. 중간에 분수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계산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계산하기 좀 편하라고 얘를 4cm, 얘를 8cm 이렇게 잡았습니다. 괜찮지? 자, 가의 넓이부터 봅시다. 살짝 축소를 할게. 지금 이거 영상 길이가 이미 20분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 또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편집할 때 되게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든. 왜냐면 설명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되게 많고 막 더듬는 것도 많고 이걸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내가 막 답답할 때가 많거든. 다시 하는데 지금 이 영상 좀 큰일 났어. 왜냐면 너무 답답해 설명하면서 내가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냥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험까지가 이제 내일이니까 빨리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게 좀 정돈 안 된 모습으로 할 거야. 좀 양해를 해주고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내일 학교에서 꼭 물어보세요. 알았지? 가의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가의 넓이는 아까 여기 위에 그냥 이 반원 하나의 넓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반원의 넓이 구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4로 잡아놨잖아. 여기 8, 그럼 여긴 12 이렇게 잡힐 거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4가 되겠네. 그치? 전체 지름이. 그러면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 24의 절반인 12. 얘가 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좀 축소한 이유는 이거랑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축소한 거야. 알았지?
자,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시작하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12, 원주율 3 요렇게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면 216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의 넓이 구해보자. 나의 넓이는 이 조그마한 여기 그림 봐봐. 조그마한 이 넓이에다가 여기 파란색 반원에서 노란색 반원을 뺀 요 부분을 더해주면은 되겠지. 자, 그렇게 계산해 볼게. 먼저 조그마한 반원입니다. 얘는 지름이 지금 4니까 반지름은 얼마? 2겠지. 자, 넓이 계산해주면 요렇게 나와서 6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파란색 반원에서 노란색 반원을 뺀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네. 파란 반원은 아까 가의 넓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216. 노란 반원은 지금 반지름 얼마인지 보자. 노란 반원의 지름은 여기 그림 봐봐. 보라색과 빨간색 부분을 합친 거지. 보라색은 12, 빨간색은 8. 그럼 두 개 합하면 20. 아, 그럼 반지름은 얼마? 10이겠네. 자, 노란 반원의 넓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봐. 요렇게 되겠네. 얘 계산하면 15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66이 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아까 구한 조그마한 반원 넓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더하면 72가 되네. 그럼 우린 이제 뭐 비교하면 돼? 216과 72가 서로 몇 배 차이 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216은 72에 몇 배니? 나누기 하면 되잖아. 216 나누기 72. 얘 계산하면 3배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풀이를 선생님은 더 추천합니다. 어차피 길이의 비가 2배면 넓이의 비는 4배. 길이의 비가 3배면 넓이의 비가 3배. 이렇게 숫자에 상관없이 뭐가 몇 배면 넓이도 몇 배.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 비에 맞춰서만, 아까 이건 2대1의 비라고 했잖아. 그 비에 맞춰서만 편한 숫자 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막 네모 넣어가지고 네모 곱하기 몇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보단 이렇게 푸는 게 더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